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주과 전문의 닥터배 치과 대표원장 배승환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잇몸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뇨 환자라든지 그리고 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제가 전목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잇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때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병원에 오셔서 임플란트나 뭐 잇몸 치료를 하실 때 많이 걱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임플란트 해도 되는 건가,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냥 간단한 잇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잇몸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당이나 혈압, 뭐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는 뭐 전신질환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될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해요. 다들 날씨가 추우시니까 따뜻하게 집에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를 가지신 분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병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뇨의 종류는 1형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당뇨 환자가 치주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는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잇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임플란트는 담배가 임플란트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뇨 유병률 한번 볼게요. 제가 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뇨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볼게요. 거의 뭐 50대 이상인 분들 대부분이고요. 남성 당뇨 환자가 젊었을 때 더 많은데 나이가 들면은 여성 환자, 70대 이상에서는 뭐 여성 환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자분들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당뇨 유병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70대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따라서 당 수치가 높아지고 관리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야식을 먹던 막 달고 기름진 걸 먹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진 않는데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런 당뇨 유병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뇨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어떻게 치과 치료 관리를 하셔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1형 당뇨병이라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당뇨병이 아니실 거예요. 당뇨병이 약 2%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주로 30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나 어떤 유년기, 즉 어렸을 때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췌장에 이제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결핍이 돼서 이제 자가 면역 기전으로 발생을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당뇨병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평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 2형 당뇨병은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성인 당뇨병으로 흔히 알려져 있어요.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40대 이상의 중년 이상에서 이제 발병을 하죠. 이 제2형 당뇨병의 경우는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당 수치를 쟀을 때 당이 높게 나온다. 그런 분들을 이제 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많았을 텐데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이제 진단을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뇨 유병률 자체가 이제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예전부터 당뇨에 걸린 분들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아마 유병률이 좀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당뇨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임플란트가 잘 실패하지 않는지, 그리고 임플란트가 가능하긴 한 건가, 그리고 당뇨 환자가 잇몸 염증도 자주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당뇨 환자들은 치과 치료를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겠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당뇨 임플란트를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징그러운 사진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당뇨를 하고 나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거나, 뭐 이제 뼈 이식 같은 거, 우리 흔히들 이제 임플란트나 잇몸 치료를 받고 나면, 잇몸, 그러니까 아무는 게 좀 덜 아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 노랗게 이렇게 뭐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임플란트가 빠진 거예요. 임플란트가 빠지는 거. 이렇게 임플란트가 빠지고, 잇몸 수술이나 어떤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잘 아물지 않고, 아물더라도 낫는 속도가 아주 느린 당뇨 환자들이 어떤 이렇게 임플란트라든지 잇몸 치료 이후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잇몸 관리가 엄청 꼼꼼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임플란트 성공률도 낮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잇몸이 낫는 속도도 아주 늦습니다. 이건 보면은 이제 이를 빼고 나서 우리 잇몸은 핑크색이거든요. 빨간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빼고 나서 이 뼈가 다 노출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당뇨 환자들이 다 이렇게 잇몸뼈가 노출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를 빼거나 그리고 뭐 임플란트 심고 나서 잇몸이 그리고 빨리 아물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잇몸이 덜 아물어서 나중에 다시 수술하거나 혹은 큰 병원에 가서 뼈에 이제 괴사된 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당뇨 환자들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잇몸 수술을 함부로 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 특히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전신적으로 합병증이 잘 발생합니다. 이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당뇨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에 안 좋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구강에, 특히 잇몸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치유가 늦습니다. 제가 흔히 임플란트를 많이 심거든요. 이제 막 하루에도 한 3-4개씩 심는데, 심고 나면은 다음 날이나 한 2-3일 뒤에 잇몸이 거의 다 아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2주가 지나도 잇몸이 잘 안 아물어서 천천히 아물고, 그리고 계속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창상치유라고 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나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잘 안 나아요. 제가 당 있으신 분들 치료를 이제 해보게 되면은 확실히 그게 다른 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 괜찮지만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잇몸이 정말 염증도 많이 생기고 피도 많이 나고 잘 붓죠. 그래서 당뇨가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다, 내가 지금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나 잇몸 염증도 잘 아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당뇨가 있어서 내가 잇몸이 안 좋다, 나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잇몸이 자주 붓고 잇몸이 자주 아픈데 나는 이게 당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당뇨가 있음으로써 잇몸 염증도 더 잘 생기고 낫는 속도도, 치유되는 속도도 느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당이 있으니까 잇몸이 안 좋구나, 나는 원래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잇몸 관리를 정말 잘하면 당뇨가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양치하고 또 관리도 잘하고 치과도 주기적으로 검진하시는 분들은 당이 있으시더라도 관리가 잘 되세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분들 중에서 나는 당이 있으니까 잇몸에 염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잇몸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다가 이 잇몸에 있는 염증들이 피가 다시 혈관을 타고 이 몸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당뇨라든지 심장질환, 폐질환, 그리고 이제 뭐 임산부들은 조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당뇨로 인해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또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 뭐 오해까지는 아니고
치주 질환이 당뇨에도 안 좋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치주염, 즉 잇몸병이 있게 되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잇몸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여기 있는 세균들이 이렇게 퍼져요. 당뇨가 잇몸을 안 좋게 하는 것처럼 잇몸에 있는 염증도 당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당뇨가 있으니까 잇몸이 안 좋으니까 어떡하지? 나는 원래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증이 있으면 내가 당이 있어서 안 좋기도 하지만 내가 관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신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라는 거는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음으로써 이 피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 안 좋은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상호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잇몸이 안 좋다는 분들은 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나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잇몸이 안 좋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심장 질환이 더 잘 생기고요. 잇몸에 있는 이 박테리아 세균이 호흡기 질환도 이제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잇몸이 안 좋으면요, 이 뇌 질환도 더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뇌졸중의 확률이 높아져요. 잇몸이 안 좋은데 뇌졸중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당뇨는요, 당뇨가 있음으로써 잇몸이 안 좋아지죠. 그럼 잇몸이 안 좋으니까 뇌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치주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잇몸이 안 좋아. 치아는 안 좋은데 나는 딴 데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질문 2개만 좀 받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유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혈압 환자가 당뇨 환자와는 다른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념은 다르죠. 혈압이 높다는 거는 이제 흔히 아는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이 심장에서 내뿜는 이 압력이 높아진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당뇨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공복대 혈당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는 개념은 다릅니다. 개념은 다른데 중요한 거는 당은 실제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혈압 자체가 잇몸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취미님이 말씀하셨는데, 고혈압과 잇몸은 연관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혈압과 잇몸 자체는 영향은 없어요. 혈압은 이제 혈압이 높다고 막 잇몸 질환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또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잇몸이 안 좋으면은 심장 질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잇몸 염증이 혈압을 유발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다? 내 온몸이 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치아가 좋지 않으면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치아가 좋지 않으면 치매가 올 수 있다.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뇌신경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치매와 어떤 치아의 어떤 그 정확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읽은 논문에서 뭐 치아가 안 좋다고 치매가 뭐 온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오늘 말씀드린 주제의 근본적인 이제 요점은, 치아가 좋지 않다면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고 음식 먹는 게 좋아지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걸 그게 치매를 확 오게 한다기보다는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노화가 빨리 됩니다. 우리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치아가. 그래서 치아가 건강하지 않다, 즉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생활 수준이 되게 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치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아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보완을 하고 재건을 하고 또 치료를 하셔야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40대, 50대 이상인 분들, 이제 60대, 70대 마찬가지로 내가 치아가 좋지 않다? 괜찮아, 뭐 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많이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전신적인 질환이 잘 늦게 오지 않겠죠. 또 일상취미님이 말씀하셨는데 치과에서 잇몸 치료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제가 잇몸 치료의 중요성은 항상 말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잇몸 치료는 자주 받으면 좋고요. 주기적으로 더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주질환이 당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화혈색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용어, 전문적인 용어는 안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혈당은 들어봤죠. 혈당. 혈액 내에 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씀하는 거고, 이 당화혈색소라는 용어는 혈당 수치의 평균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결국 쉽게 생각해서 혈당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정상인 기준은 6%가 안 되는 5.9% 미만으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 당뇨인들은 보통 7% 이상의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6.5% 이하로 만들어야 임플란트 수술이나 뭐 잇몸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과적인 수술을 할 때 치유가 좀 잘 되고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가 6%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공복 혈당이 약 12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 미만이 되어야 정상 수치에 가깝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당 조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이나 임플란트 수술이나 수술하기 전에 당 조절이 정말 필수적으로 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당뇨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는데 빵 좋아하시고 밀가루 좋아하시고 야식 좋아하시고 막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꼭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뭐 잇몸이 좋지 않다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음식 조절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뭐 당뇨 약도 드시겠지만.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당 조절이 필수인데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당화혈색소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공복 혈당이 120 정도 이하로는 유지가 돼야지, 적어도 130 이하로는 공복 혈당이 돼야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치유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복 혈당이 이제 뭐 심하신 분들은 180, 200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위험하죠. 위험하고 임플란트나 잇몸 수술을 한 이후에도 치유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내과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의뢰를 잘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는데 식후 혈당이 160 이상,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9% 이상의 경우에 내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나 뭐 입 빼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치과 의사 선생님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하시겠지만 함부로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치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률은 낮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분들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당뇨가 있다. 내가 당뇨가 있는데 치과 치료 어떻게, 언제 받으면 좋고 어떤 식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오전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왜 치료하는 게 좋냐면요, 이 치과 치료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치과 치료를 받으면 무섭거든요. 마취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과 치료 받으면 마취도 무섭고, 누워가지고 이 얼굴로 포를 가리는데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치과 의사인데도 제가 이제 지난 2달 전에 신경치료를 처음 받았거든요. 제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아는데도 어찌나 무섭던지, 알아서 더 무서운 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치과 치료는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엄청 치과 치료 환자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죠, 치과 치료. 그래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치과 치료는 마취부터가 안 아파야 계속해서 긴장을 안 합니다. 처음에 마취할 때부터 아프면 계속 끝날 때까지 긴장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끝나고 나면 몸살 나고, 치과 치료 받고 나면 그날 막 밤에 빨리 자죠,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처음부터 마취부터 아프지 않으면 사실 치료 끝날 때까지 계속 안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압 환자 더 많이 제가 신경을 쓰죠. 아프지 않게 치료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받으면 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뭐 저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과 체어에 누워서 마취가 아프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어지럽고요. 환자분들이 두통도 오고 혈당 쇼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증이 오게 되면 환자분들에게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당을 빨리 공급해서 혈당을 일시적으로 확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다만 왜 오전에 받으면 좋냐면요.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저혈당증이 생긴, 즉 저혈당증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지럽거나 쇼크가 오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정신 두통이 오거나 이런 긴장해서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오전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오전에 치료하는 걸 조금 더 권유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과 치료를 할 때 식사를 안 하고 하면은 당연히 더 혈당 수치가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식사를 반드시 하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당뇨 환자들은 잘 드시고요. 뭘 잘 드신다? 야채나 채소류, 그리고 이제 뭐 건강에 몸에 좋은 혈당 수치를 확 높이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운동 더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당 수치를 잘 조절한 다음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뇨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질문 몇 개 받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상치매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뇨가 심하면은 신경치료, 임플란트 발치 등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뇨가 심하면요 신경치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를 뺀다든지 하는 관혈적, 즉 피가 나는 수술들은 아무래도 아무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뭐 못한다기보다는 하고 나서 잘 안 아물게 되고, 특히 뼈 이식 같은 걸 할 경우에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할 때 의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당 조절도 잘 하시고 나서 임플란트나 뭐 잇몸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수술하실 게 아니라 내가 당이 높다? 그럼 내가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죠. 당뇨가 있으시다면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고, 내가 지금 현재 몸이 당 수치 조절 안 된다면 잇몸이 더 빨리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이따 당뇨 관련된 내용들도 또 질문을 하고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한 흡연에 관련된, 담배 피시는 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담배 요새 많이 안 피죠. 옛날보다는 많이 안 피는데, 제가 담배 피시는 분들 치과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사실은 20대 분들은 티가 잘 안 나요. 저도 딱 보면, 물론 냄새가 나면 알겠지만 치아나 잇몸만 봤을 때는 20대 때는 잘 모르고요. 30대 분들 한 중반 넘어가는데 담배 핀다? 제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이 사진만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담배 피시면요 치아가 까맣게 되고 잇몸도 까매지고요, 착색도 되고 니코틴 착색도 되고 냄새도 나요. 구강이 마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안 좋은 건 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안 좋은 게 다 나타납니다. 이제 한 50대인데 담배 피고 있다? 잇몸이 건강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무조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50대인데 나 잇몸 건강해?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어느 정도 조금 괜찮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인데 담배를 계속 30년 넘게 폈다? 그러면 구강 내 잇몸은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입도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진짜 집중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요렇게 잇몸 색깔이 바뀐 거는 기본이고요. 스케일링 받으면 하얘지겠죠. 또 까매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담배는 진짜 잇몸에 거의 독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예전에는 많이 폈죠. 예전에는 이제 금연도 잘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담배값도 원체 올라가지고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죠. 다만 그래도 많이 피게 되고 아직은 많이 피고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담배 많이 피시고 여성분들은 조금 흡연율이 높아졌고요. 남자분들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에 원체 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뭐 교육열도 높아지고 담배값도 높아지면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죠.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저희 이제 가족분들 중에 한 분, 지인분들 중에 이제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치아가 까매져요. 이렇게 치아가 까매집니다. 잇몸도 까매지고요. 구강 내에 니코틴이 착색되기 때문에 저렇게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면은 딱 알아챕니다, 제가. 안 좋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회복력도 떨어지고 이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흡연자의 면역력 저하를 시켜요. 뭐 여기뿐만 안 좋은 게 아니겠죠.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입도 그만큼 안 좋아지는데 여기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죠? 구강암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면 좋지 않다.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고 나서 염증이 생겨요. 임플란트를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핑크색이 돌아야 되는데 노랗게 해서 상처가 벌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흡연을 하게 되면요, 이 뜨거운 연기가 입안에 돌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잘 많이 실패해요. 당뇨가 있어도 임플란트가 많이 실패되지만 흡연하셔도 임플란트가 많이 실패돼요. 정말 안 좋습니다. 입안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제가 담배 피시고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들 진짜 더 꼼꼼하게 꼬매드려요. 뭐 다른 분들은 대충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꼼꼼하게 하지만 엄청 더 꼼꼼하게 해서 잇몸을 탁 아물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담배가 입안에 혈액을 돌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뼈도 이렇게 뼈가 붙는 것도 막게 하고요. 임플란트 뼈가 생성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우리 흔히 임플란트는 식립하고 나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니코틴이요, 이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점막에 흡수가 돼서 이 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입안에 피가 도는 것을 막게 합니다. 입안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뼈가 붙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잇몸뼈가 생성되는 게 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심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뼈가 생성하는 게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니코틴이 점막에 흡수가 되어서 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입안에 혈류가 방해돼요. 입안에서 피가 도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뼈가 굳는 속도가 느려져서 임플란트 잇몸뼈가 생성되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 실패율까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안 좋습니다. 치과 가면 이런 엑스레이 많이 보실 텐데 잇몸뼈가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흡연 환자, 저희 병 흡연 환자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플란트 기둥이 노출되게 돼요. 정말 안 좋습니다. 건강한 임플란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이 잇몸에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임플란트는. 근데 여기가 빨갛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임플란트 주위에 빨갛게 되는 경우 있죠. 임플란트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이게 빨갛게 되는 게 초기 치은염 증상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때부터 또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계속 병원에 와가지고 임플란트 주위가 아픈데 피도 나고 붓는다.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염증이 있으니까 약 드리고 소독하고 그럼 또 지나면 또 아프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안 좋아지기까지 놔두시면 안 되고 이제 담배가 저렇게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질문 몇 개 받고 또 말씀드릴게요. 하늘천사님께서 당뇨가 있으면 스케일링 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당이 있으시면 당연히 스케일링 할 때 주의해야죠. 당이 있으시면. 근데 뭐 당뇨가 있을 때 스케일링을 주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당뇨가 스케일링의 금기증은 아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면 스케일링을 더 많이 자주 받으면 돼요. 뭐 저희가 주의할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스케일링 받고 나서 더 양치 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S님이 스케일링 할 때도 피가 난다. 당뇨 있으면 조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스케일링할 때 피가 난다. 스케일할 때 피가 다 납니다. 사실 조금씩 나는데 당뇨가 있으면 뭐 그거 스케일링할 때 피 나는 거까지 조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스케일링하고 나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도 치아나 잇몸이 까매지는가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 니코틴 성분이 잇몸이나 이를 까맣게 만들고요. 그리고 담배 연기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잇몸이 까맣게 됩니다. 만약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있다면 잇몸이 까매지겠죠. 그리고 S님께서 당뇨 외에도 치과 치료할 때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당뇨 외에도 치과 치료할 때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 엄청 많죠. 제가 이거를 다른 다음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당뇨에도 골다공증, 뭐 혈압,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뇨나 그리고 이제 뭐 흡연하시는 분들, 그거 외에도 이제 신체에 암이 있으신 분들, 이게 우리 신체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 때문에 임플란트나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고 치과 치료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늘은 당뇨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전신질환은 아니지만 흡연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333님이 말씀하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데 잇몸이 계속 옥신거린다. 잇몸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잇몸이 옥신거린다. 이제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 뭐 꼭 잇몸 치료, 잇몸만의 염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 잇몸이 안 좋다면 잇몸 치료는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면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치아 기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의 시작입니다. 임플란트에서 건강하고 이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힘들구나. 임플란트도 왜 계속 붓나?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담배도 정말 줄이셔야 되고 얼마나 실패율이 높냐면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거진 뭐 99%에 가깝죠. 근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실패율이 15% 가까이 됩니다. 이건 이제 논문상의 수치이긴 한데 물론 80% 넘죠. 근데 1%랑 10%가 넘는 이 비율 차이는 10배가 넘습니다. 뭐 3%라 해도 5배가 되겠죠. 그만큼 뭐 5배에서 10배 정도나 높은 실패율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흡연은 당연히 안 하셔야겠죠. 수술을 하고 나서 최소 2주 동안은 흡연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흡연 환자들 계신데 제가 담배 피우는 거 이제 알면은 저는 끊으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물론 뭐 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는 담배를 많이 줄여달라고 말씀드려요.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요, 흡연이 이제 왜 안 좋냐면은, 흡연을 함으로써, 이 시술 부위에 피가 안 돌아서 영양분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담배에 있는 성분들이요, 혈류 방해를 하고 또 수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하게 돼요. 그래서 담배 연기가 이 적혈구 이동을 방해해서 염증을 유발해서 결국 임플란트 실패가 야기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담배라면요,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이분 이 담배 잘 피고 계신데, 이 담배를 이렇게 빨게 되면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요, 음압이 형성됩니다. 우리 빨대 빨듯이. 빨대 빨거나 담배 피면 이렇게 빨잖아요. 그러면 수술 부위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 피가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안 좋죠. 이렇게 상처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질문 조금 더 받고 할게요. 탄산음료나 사탕이 치아에 안 좋은가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탄산음료, 사탕은 치아에 안 좋죠. 탄산음료는요, 산성 성분이에요, 산성 성분. 그래서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치아를 부식시키고 시린 이를 더 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우리 콜라 먹고 나면 치아가 녹는다는 말, 우리 치아를 콜라에 담가 놓으면 치아가 녹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막 녹진 않지만 표면이 다 탈해가 되고요, 좋지 않습니다. 치아가 녹게 되기 때문에 치아에 안 좋고요. 사탕도 마찬가지죠. 사탕도 이를 썩게 하죠. 특히 애기들이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 충치가 생겨서 많이 오는데, 사탕을 드시는 것까지 괜찮은데요,
깨물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탕을 깨물어 먹게 되면 이 사탕의 단 성분이 치아의 표면에 묻기 때문에 치아가 사탕의 단 성분이 치아에 묻어서 계속해서 치아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사탕 깨물어 먹다가 막 다 썩어서 와요. 일주일 만에 막 썩어서 막 옵니다. 물론 저희야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겠지만 저희는 뭐 돈 벌고 좋죠. 근데 환자분들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치과 치료를 하면서 물론 환자분들이 이 썩어서 오면 제가 뭐 환자분 치료해서 안 아파서 좋고 저도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고 한데 사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정말로. 오히려 건강한 분들 보면 제가 더 기분 좋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S님이 물어보셨는데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 임플란트 CPR은 어떤지 궁금하다. 당뇨 환자가 당 수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 CPR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죠. 흡연은 하고 안 하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다 알 수 있는데 당뇨 환자는 수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당뇨 환자는 CPR이 무조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하다. 그럼 임플란트 CPR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혈압 환자 자체가 임플란트 CPR이 높진 않은데 보통 고혈압이 있을 정도면 아무래도 몸이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분들 당뇨도 많기 때문에 뭐 사실 다 복합적으로 당뇨 고혈압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런 분들 다 성공률 낮죠. KSA님이 나이 들면서 치아 뿌리가 보인다. 담배 피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니까 뿌리가 보이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앉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보이게 되는데 담배 피면은 더 안 좋죠. 이제 뿌리에도 니코틴이 착색이 되고 결론은 담배를 피면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지니까 잇몸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이 되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천사님이 담배 피는 사람은 착색 치석도 많이 끼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담배 피면은 치아 치석이 많이 끼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니코틴 착색이 돼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 보여드릴게요. 담배를 피면 이렇게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안 피는 게 좋고요. 자, 제가 한 2개만 더 받고 마저 오늘 마무리 할게요. 정국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75세고 당뇨가 있으신데 임플란트를 다시 한다면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제 당뇨가 있으시다고 임플란트를 안 하진 않습니다. 전 당뇨가 있다고 임플란트 안 하진 않는데 관리를 정말 잘 해드려야 돼요. 이제 같이 당뇨 관리도 하고 잇몸 양치 교육도 제대로 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90세 분들도 임플란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심히 이제 관리하셔서 하셔야죠. 그리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담배 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담배를 끊으면 제일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시고 하나만 더 받고 마저 진행할게요. 혀가 더러워서 빡빡 닦는데 그래야 시원한데 괜찮겠죠. 혀를 빡빡 닦는 건 괜찮으신데 닦을 때 이제 혀를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위에서 쓸어내셔야 돼요. 혀를 닦을 때 왔다 갔다 하면은 세균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 클리너로 위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질문 좀 더 받을게요. 자, 이제 흡연이 안 좋은 이유 중에서 임플란트 뼈이식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치유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럼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될 때는 피가 잘 돌아야지 잘 낫습니다. 우리 애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이제 치유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피가 글로 잘 가요. 그럼 백혈구가 잘 가고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쪽 부위에 이제 감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상처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아지는데 흡연까지 하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를 뽑고 나서 저렇게 뼈가 좀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화살표처럼 뼈가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저게 뭐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랑니를 빼거나 뭐 이를 빼고 나서 담배를 피게 되면 혈병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발치하고 나면 이렇게 피딱지가 생기는 거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 피부가 다치면 여기 피딱지가 생기잖아요.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딱지가 생기는데 이런 딱지가 생기는 게 밑에 상처가 아묻는 기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혈병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뼈가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 뽑고 나서 엄청 아프신 분들은 흡연하신 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흡연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발치를 하고 나서 가글로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흡연이 좋을까요? 흡연이 안 좋을까요? 음주가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난 술을 좋아하는데 술, 담배를 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술, 담배 다 하면 진짜 안 좋다. 정말 이거는 뭐 임플란트에 뭐 이렇게 임플란트 빼는 거 일부러 빼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럼 둘 중 하나 내가 안 하겠다. 술, 담배 중에 뭘 하지 말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끊으면 좋겠죠. 둘 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안 하셔야 되면은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를. 술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혹은 잇몸치를 하고 나서 잠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담배는 계속 피시거든요. 담배를 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확 안 돌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나요. 술은 안 드실 수 있고요. 술을 설사 약 끊고 나서 드시더라도 술 자체가 약간 이 알코올의 성분이 점막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물론 치유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막 혈류량이 확 감소가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자체는 좀 돼요. 근데 담배를 피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절대 피시면 안 돼요. 절대 담배는 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오늘 조금 받고요. 한 10분만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 조금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S님께서 혈압과 잇몸 질환 간의 관계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혈압이 높다고 잇몸이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배님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하늘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뇨 환자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관리법이 궁금하다. 당뇨 환자는요, 기본적으로 당 수치가 120 이하로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밀가루 안 드셔야 되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당 수치 조절을 잘 하면은 치유가 잘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 환자분 한 분이 당이 엄청 높은 분이 계셨거든요. 뭐 200 넘게 나오신, 당 수치가 200 넘게 나오신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당 수치 조절 안 하냐고 제가 막 뭐라 했더니 빵을 좋아하신대요. 혹시 그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빵 수술하고 2주만 빵 끊으라고 그랬더니 담배 피는 거 끊는 것만큼 빵 끊는 게 힘든가 봐요. 이 밀가루가 중독되신 것 같은데 빵 맛있는데 빵 끊으시고 운동 마셔도 제가 수술을 더 편하게 하겠죠. 잘 아무니까.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수치 조절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당뇨 수치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식단 조절만 좀 하시고 운동만 조금 하셔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간홍 님이 물어보셨는데 잇몸이 안 좋은데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커서 음식물이 많이 낀다. 사이 공간을 메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신 질문인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커서 뭐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뭐 이렇게 잇몸이 내려앉은 분들이 음식물이 많이 껴요. 나이가 들면 음식물이 점점 많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쑤시개가 나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커서 음식물이 끼는 분들은 사이 공간을 레진이라든지 뭐 크라운 씌워서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으면 막아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뭐 크라운이나 레진 같은 걸 뭐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치간 칫솔로 열심히 닦아주시면 돼요. 이쑤시개를 쓰지 마시고 치간 칫솔을 쓰시면 돼요. 이쑤시개 쓰셔도 되는데 잘 쓰시면 되고요. 안 쓰시는 것보다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서 이 사이 닦는 그 칫솔이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닦으시면 관리가 잘 되겠죠. 그리고 니코틴은 KSJ 님이 물어보셨는데 니코틴은 스케일링 하면 제거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거할 수 있죠. 근데 담배 피우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담배는 안 좋다. 그리고 하늘천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임플란트 할 때 또 미리 고려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 하실 때 고려할 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일단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가면 되냐.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임플란트 관리, 내가 몸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온몸 안 좋은 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혈압도 있어요.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 있고, 골다공증 주사도 맞습니다. 게다가 뭐, 암까지는 하지 마시고, 뭐, 그 정도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이 정도 하면 거의 뭐, 4가지 중에 하나는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자, 이 4가지가 임플란트 할 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질병이에요. 혈압 있으시면은 보통 혈액순환제를 드시거든요. 그럼 피가 많이 납니다. 피가. 혈액이 잘 돌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다는 거는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혈액순환제를 먹어서 피를 잘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혈액순환제를 먹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잇몸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면은 수술이 힘들겠죠. 수술하고 나서 많이 붓고 또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제를 끊으셔야 돼요. 다만 본인 스스로 끊으시면 안 되고 내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 수치가 120이나 130 이하로 조절이 됐을 때 임플란트 하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지혈증. 이제 고지혈증 자체가 임플란트의 금기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끄럽지만 고지혈증이 수치가 약간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운동도 좋아하는데 이 고지혈증은 운동과 별개로 뭐 이렇게 식습관에 잘 생기고 유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핑계를 대자면 고지혈증 자체가 임플란트를 못하게 하진 않아요. 다만 또 마찬가지로 치유가 좀 늦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먹거나 주사를 이제 놓게 되겠죠. 6개월에 한 번씩 요새 뭐 프롤리아 주사라든지 주사를 많이 맞는데 사실 가장 무서운 병이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주사 맞는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뼈가 막 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골다공증 주사에 임플란트 했을 때 단점인데, 그래서 내가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다? 그러면 치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셔서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괜찮을지에 대해 물어봐야 되고, 보통 6개월 정도는 주사나 약을 끊고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치과 가실 때 꼭 이야기를 자세히 하셔야 된다.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 제가 3개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임플란트 할 때 고려할 점 했고요. 자, 이제 흡연하면서 양치를 덜 한다. 흡연 이후에 양치를 바로 열심히 하면 좋죠. 흡연하고 나서 양치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코틴 착색되기 전에 빨리 하면 좋고. 흡연하면 왜 더 안 좋냐면, 흡연하면 입안의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치아에 있는 이 치아의 미세한 구멍으로 착색이 더 잘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찬 아메리카노 먹을 때 뭐가 더 착색이 잘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먹을 수는 없지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구강 내 착색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말씀하면, 착색이 무서운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빨대로 그냥 삼키라고, 치아에 묻지 않게. 물론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이제 그만큼 구강 내 온도가 높다면 착색도 더 잘 된다. 안 좋은 게 많습니다, 흡연이. 그리고 이제 당뇨라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이후에 운동해도 되냐? 임플란트 이후에는 운동을 하시면 되죠. 하고 나서 한 5일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고 임플란트를 하면 밀가루 식이 조절하면 가능할까요? 밀가루는 당연히 이제 줄이셔야 돼요. 밀가루 줄이셔야 되고, 운동은 당연히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아주 정말 명쾌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당 수치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관리를 더 잘 해주시고, 식이 조절 플러스 운동 필수고요. 거기다가 뭐 필요하면 약도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당뇨, 임플란트, 흡연 뭐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이 치주 질환은 전신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다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치과에 자주 검진을 받고 주기적으로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밖에 더 궁금한 게 많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닥터 잇몸짱이라고. 여기 오시면 잇몸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